애니 스타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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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네, 애니드 수다 시즌 2 네, 네덜란드 카본 영화제 편의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여전히 같은 분들 계시고요. 송시영 씨, 예, 정지 감독님, 장현 감독님 옆에 계시고요. 앞에 1부에서 사실 나이트 오브 쉐임 얘기를 하다가 딱 끊었는데 나이트 오브 쉐임이 뭐죠? 나이트 오브 쉐임이라는 거는 부끄러움의 밤이죠. 왜 부끄러울까요? 그 특이한 약간 우리나라에 잘 없는 그런 방식의 섹션인데 그 행사죠. 근데 그러니까 감독들이 자기가 정말 부끄러운 작품을 상영하면서 근데 그 형식도 너무 웃긴 게 한 명씩 끌려 나오듯이 끌려 나오듯이. 앞으로 나와서 끌려 나오듯이 앞에 쇼파 같은 게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쇼파가. 거기에서 그 만든 감독이 되게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작품이 상영되고 진짜? 작품이 되게 뭐랄까 보통 누가 봐도 약간 저걸 왜 만들었지 하는 느낌의 작품을 그래서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망하게 됐는지 와. 이렇게 재밌었겠다. 작품을 망쳤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사회자가 계속 따져 물어? 따져 물어. 아 진짜요? 왜 저건 저렇게 해서 저렇게 못 나왔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 그게 하나의 섹션이었던 거예요 영화제? 그래서 그 한 명씩 나와서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 같은 자리.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거 보면서 막 웃고 막. 근데 어째서요? 작품이 정말 뭐야 아마 이 정도? 근데 뭐야 이 정도는 아닌데. 근데 보면은 뭔가 망쳤어. 망친 건 맞아. 영화제에서 상영될 것 같지가 않아. 뭘 하려고 의도는 한 건 알겠는데 근데 어쨌든 제대로 안 나왔어. 영화제 상영은 된 거네요? 그거네. 나이트 오브 쉐임에서. 이게 뭐 머리카락 뭐 첫 번째 나온 사람은 머리카락 같은 거를 붙여서 스탑모션으로 찍어서 뭔가 그런 뭐 이미지도 만들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엉망이고 그래서 막 그 감독이 뭐 와서 이게 모르겠다고 내가 그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고 막 계속 그런 얘기 하면서 웃긴다. 그 차례대로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런 게 또 약간 망작이 좀 망작 같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한국 망작은 이제 뭐랄까 얼토당토 않다 이런 작품 잘 없어서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얘네들은 진짜 어이가 없는 작품 막 그런 게 막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완성이 된 작품들인 거예요? 완성이 된 건데 완성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완성은 됐고 완성이 뭐 하다 만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그 컨셉이 되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뭐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고 다음은 또 누가 고백하겠습니까? 하면 또 나와가지고 또 이게 이렇게려고 만든 게 아닌데 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지 나도 잘 모르겠다. 뭐. 그러니까 작품을 다 한 번씩 다 상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Q&A를 아니. 한 편씩. 한 명씩 끌려 나와서 일단 끌려 감독이 나와서. 앉아 있어 소파에 앉아 있고 사회자가 옆에서 이제 준비됐나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작품 틀고 나서 이제 거기서 트는 동안도 감독 계속 괴로워하면서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보고 나서 이제 저건 도대체 뭘 하려고 한 거냐 뭐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안 됐다. 저건 원래 뭐 저렇게 하는 게 되는 게 맞냐 그런 거 계속 말하고요. 잡담 같은 거 계속 하고. 근데 그 뭐랄까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 이제 그런 컨셉이 이제 그런 약간 상영 행사와 다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면 보통 이렇게 심포지엄이나 약간 이런 형식이 좀 재미가 없잖아요. 하다 보면 그냥 너무 그쵸. 학술적이고 근데 이거는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했으면 제작은
어떻게 했고 어떻게 만들었고 워크샵만 있었을 텐데 얘네들도 워크샵은 있거든요. 워크샵은 있는데 이런 컨셉은 우린 잘 안 하는 거. 어떻게 망했나, 뭐 왜 망쳤나, 뭐 이런 거. 아니고 되게 신선한 이게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한국에서도 가끔씩 이런 게 올라와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 한 번도 다른 영화제에서 상영 안 된 작품을 뭐 보여주는 상영회를 한다며 이렇게 막 작품을 모집한다고 이렇게 올르는데 저는 사실 그거를 볼 때마다 감독님들이 기쁠까? 이렇게 나 아무 영화제도 안 틀어줘서 나 그런 영화제에 내가 작품을 출품해서 튼다는 게 감독들은 기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영화제 한 행사들은 영화제에 이제 초대받은 게스트들이 예전에 만들었던 어떤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라 훨씬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그런 부담감도 그러니까 덜하고 다른 섹션에서 그 감독님들의 작품이 상영이 되고 그 감독님들 데려다가 실패한 작품을 이제 그 보여주는 모든 사람들은 아니고 이제 감독들한테 보니까 사전에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혹시 여기 하겠냐?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동의한 사람들만 나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독들이 이미 뭐 이름을 알리고 있는 감독들도 있고 다양한 감독들이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훨씬 이제 그거에 대한 민망함도 적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기분이 나쁘다 이런 게 좀 없고 그냥 재밌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 왕년에는 저런 거 만들었구나. 막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행사장에서 뭐 보드카를 마셨나? 술을 뭘 줬는데? 그거는 폐막식이에요. 아니 나이트 오브 쉐임에도 술을 마셨어. 보드카를 준다고 했었어요. 근데 보드카를 받지 못했잖아요. 보드카를 받진 못했지. 근데 돈이 안 줬어요. 근데 그렇게 술 중간에 마시면서 쉬는 시간에 주더라고요. 술 마시면서 보는 거 재밌더라. 재밌는 거 같네. 다 근데 계속 우리나라는 안 되나 그게 여권에서? 아니 되죠. 되는 맥주 뭐안될 건 마시잖아. 없죠. 요새는 영화관에서 맥주 영화관에 마시고. 음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상영 보면서 점심도 먹고 쩝쩝소리 내면서 그리고 폐막식 개막식 그런 데서도 샴페인 잔이나 유리로 주더라고요. 계속 깨져. 계속 깨져. 쨍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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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 사람들이 하나 깨질 때마다 와! 막 이러고 나이스! 막 이러고.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장효영 감독님이 이 와중에 급한 볼 일이 있다며 가셔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인 그때 카붐에서 감독과의 대화 했을 때 얘기만 조금 들려주세요. 아까 잠깐 하긴 했는데 그게 언제 하신 거예요? 전 토요일 날 했으니까. 토요일 날? 여기 16일이라고 나와 있네. 마지막 프로그램에? 전날이었죠. 관객 많았어요? 폐막식. 관객은 그냥 생각보다는 왜냐면 오전 10시 그러니까 그쵸, 10시로 그쵸. 된 10시에서 누가 그걸 보러 올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았어요. 한 20명? 20명 정도, 20명, 25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감독님 작품 상영할 때 한국 사람이 웃는 포인트에서 다 같이 또 웃었어요? 그거는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비슷했던 것 같고, 뭐랄까, 그냥 느낌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한국 관객이나 뭐 외국 관객이나 느낌은 다르지 않았던 것 같고, 그걸 그나마 그 사람들이 재밌게 봤다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나는 상영을 보면서 이렇게 작품 오랜만에 보니까 약간 옛날 일기장 보는 느낌? 쉐임풀? 나이트 오브 데이 오브 쉐임이었어. 난 항상 쉐임을 느끼는데 영화가 앉아있을 때마다. 그래서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통역 없이 인사하고 나서 통역 없이 그 GV를 진행했고, 그래서 뭐 그 얼룩소 귀에 붙은 번호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뭐 그런 질문이나 뭐 몇 가지 질문은 잘 못 알아들어서 딴 얘기하고 그냥 동문서답을 주로 하셨죠. 그래도 옆에 통역본 계셨으면 근데 굳이 혼자 하시더라고요. 굳이 내가 혼자 아니 나중에 통역한테 물어봐. 근데 확실히 근데 통역한테 물어보면 시간이 2배는 더 걸리니까, 그리고 관객하고 직접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못해도 혼자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고 그나마 아네타가 되게 좋아했어. 그 영화제 뭔가 의외인데 이런 얼굴로 너 이런 거 만들었니? 막 이러면서 자기 너무 재밌게 봤다고. 그래서 재밌는 영화죠. 예, 재밌는 영화.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시간대가 너무 이렇네. 저기 너무 일찍이었네요. 이게
멀린에 대한 질문도 있었잖아요. 멀린에 대한 질문. 멀린. 있었지. 처음부터 화장실 휴지를 할 거였냐 질문이 있었죠. 뭐 관객 때도 잘 웃고 분위기 좋았던 것 같아요. 질문도 그래도 계속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기억이었습니다. 네. 뭔가 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저렇게 중간에 가신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아 그러고 보니까는 저기 장효영 감독님은 지난번 김리아 감독님 때도 원래 같이 참석을 하실 계획이었는데 또 그때도 그냥 가셔야 돼서 가셨죠. 그때도 그냥 가셨죠. 네. 그러니까 업무가 공사가 다 망합니다. 다 망했는지 다 망한 잘 모르겠지만 뭐 가셔야 한다니 일단 잘 가시고 또 이렇게 또 다음에 또 다음 모실 출연을 기약하며.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네, 그럼 전 이만.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례 없는 방송 중에 게스트가 먼저 가는 그러게요. 아, 네. 역시 우리 장현 감독님은 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기 장효영 감독님 그 상영이 가장 마지막 날 아니요, 마지막 날 아니고 토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 행사였고 일요일까지 행사였는데 여기 한국 애니메이션 섹션은 16일까지로만 여기 돼 있는데 아, 뭐 그 섹션에서는 그렇죠. 그쵸. 예. 그래서 했고 어찌됐든 감독과의 대화도 진행을 하셨고 나머지 장편 감독님들은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GV는 없었겠네요. 네, GV는 없었고요. 이제 네. 장편은 이제 우리별 1화 얼룩스만 GV를 했었고. 네. 그 나머지 5개 섹션은 그러면 다 GV가 진행. 됐죠. 매번. 아니요. 저희 섹션 같은 경우는 GV가 계속 2번 있었는데 네. 2번 다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GV를 이 못 하셨어요? GV라는 거는 감독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고 인트로만 하고 이제 Q&A를 안 했죠. 아, Q&A를 안 뒤에 우리랑 질의응답을 아. 안 했고. Q&A를 못 했고 근데 GV라고 하면 원래 게스트 빚이시니까 별 뜻은 없는 말이죠, 사실. 그러네요. 그래서 Q&A는 둘 다 못 하고 그러면 저는 오서로 감독이랑 같은 섹션이었는데 예. 그냥 인사만 하고 인사만요? 네. 조금 아쉽지 않으셨어요? 그렇게만 하고. 조금 아쉽긴 했는데 뭐 질문 있으면 나중에 하겠지라는 생각도 했고 그러니까 인트로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작품 상영 전에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 그냥 짧게 인트로 하고 바로 작품 보고 그게 나쁘진 않았어요. 사실 2번 했을 때 처음에는 그래서 감독님이 약간 인트로를 짧게 하셨고 두 네. 번째 할 때는 조금 작품 설명 계속 네. 하셨던 것 같아요. 네. Q&A가 이게 시간이 상영 간의 간격이 많이 길지가 않아서 Q&A가 있다 없다 네. 해서 근데 아마 Q&A를 한 섹션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그냥 영어로 Q&A를 인사를 했는데 통역 분들이 할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GV도 없어질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사람들한테 한국말로 인사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그냥 통역사분한테 통역 부탁하고. 이게 가셨던 날짜가 11일 날 도착하셨던 건가요? 13일 날 갔습니다. 13일 날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3일 생일에 도착했다고. 그랬나요? 네.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그럼 가자마자 다음 날부터 영화제가 계속 바로 상영이 열린 있었던 거구나. 거죠. 그렇죠? 네. 13일 날 개막을 하고 14일부터 계속 상영이 13일 날도 상영이 있었고 우리 거는 이제 14일부터 상영이 있었고 아무튼 그랬죠. 아무튼 사실 우리 아까 사건 사고 얘기하다가 장윤 감독이 가는 바람에 그래서 어쨌든 나이트 오브 쉐임을 보고 아주 영화제와 상관없는 사건 사고. 뭐야? 자전거? 뭐 또? 제 자전거야? 네. 또 자전거 왜? 추억에서 넘어지고. 자전거를 빌려줬어요, 영화제에서. 예. 호텔에서 그 영화제 행사장까지가 약 한 25분 걸어서 자전거 타면 한 10분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자전거를 빌려줬는데 그 자전거가 되게 특이해요. 한국에는 잘 없는 자전거. 뭐요? 무슨 자전거? 일단은 브레이크가 여기 없어요. 달려있잖아요. 손잡이에 브레이크가 없어? 그러니까 페달을 뒤로 돌리면서 서는 그걸 픽시라 그런대요. 그리고 문제는 이 안장이라고 그러죠. 너무 높아서 최대한 내려도
다리가 땅에 안 닿아요. 아, 그 다리 네덜란드 땅에 사람들이 좀 키가 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자기네들 키 높이에 그냥 안 닿아요. 네. 맞췄나 그래서 보다. 저도 그렇고 다들 키가 좀 작은 사람들은 발이 땅에 안 닿으니까 자전거가 쓸 때마다 다 너무 내려야 돼요. 자전거 아니 내렸다가. 남자들은 키가 기본이 한 하다가. 180은 넘어가더라고 다 네덜란드 사람. 그러니까 한 번 타면 내리기 싫고 그리고 내리면 진짜 처참해지고. 아니 그 안장이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뒤로 밟아야지 멈추는 거면 야 그게 안 아니 넘어질 뒤로 수가 멈추는 없겠네. 거는 괜찮아요. 네, 저 네. 멈추는 바로 괜찮아요. 되는데 그거는 괜찮은데 이게 자전거 완전히 멈췄을 때 내려야 되잖아요. 아, 내릴 때? 앉은 상태로는 자전거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내렸다가 할 땐 다시 올라타야 되는데 안장이 높기 때문에 서서 페달을 저으면서 앞으로 타서 앉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올라타는 게 아니라 날라타야 돼. 날라타야 돼. 날아 들었다가 올라타야 돼. 아니 그거 되게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그래서 같은데. 처음에는 내가 못 타지 말라고 하고 막 탈 거면 두 명이서 같이 타라, 위험하니까 꼭 같이 다녀라, 누가 넘어져 다치더라도 큰일이다, 맞아. 그래서 걱정을 엄청 했는데 결국 다 타긴 했어요. 잘 타긴 했는데 강민지 감독님이 한 2번 넘어지셨죠. 3번. 3번인가? 네, 호텔 앞에서 되게 천천히 혼자 스스로 과당해서 자전거에 깔리고 또 한 번은 시내 가다가 앞에 다른 타인을 들이받고 삼중 추돌이었다. 그 사람 넘어지고 저를 박은 나홍 감독이 넘어지고 저만 이렇게 아, 나홍 감독도 넘어졌어요. 이러고 있고 또 3번째는 또 한 번 넘어졌는데 시내 갔다 오다가 또 넘어져. 샤워하려고 집에 왔으니까 온 다리가 다 멍투성이. 아 그래도 막 크게 다치지는 않았나 봐요. 다행히. 그렇죠. 다행이죠. 근데 저는 어디 한번 심하게 넘어지면 맨날 부러지는 스타일이라 어이구. 저는 꼭 누가 있어야 돼요. 응급 상황을 큰일 날 뻔하셨네 거기서 그러셨으면. 근데 겁이 없어요. 겁이 맞아, 없어가지고 센트럴 가는 것도 내가 가지 말자 해도 뭐 자전거 타고 갈만하다 막 계속 그래서 가고. 거기도 그 생각보다 치안이면 안전하긴 하겠지만 아니, 우리나라 치안이 같지는 문제가 않아요. 아니에요. 그 자전거가 엄청 네. 많고 자전거가 진짜 위험해. 네 맞아요. 그 자동차는 별로 안 위험해. 맞아. 자전거가 오히려 위험해. 자전거가 엄청 많고 그냥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거 이상으로 많아요. 그래서 길이 자전거 중심으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 우선이 아니야. 음. 보행자 길이 걷다 보면 사라져. 자전거만 있어. 아 진짜? 아. 그런 아주 특이한 곳이었어. 아 그래도 그만하게 다행이시네. 근데 진짜. 저랑 맨 처음에 오서로 감독이랑 이용배 감독님이랑 공원을 산책했어요. 자전거로 3인조로. 나중에 이용배 감독님이 다리가 풀린 계속 넘어지. 계속이요? 한 번 아니고? 아니 한 2-3번 넘어지고 어떻게? 계속 뒤에 쳐주셔가지고 괜찮으세요? 했더니 다리가 풀렸나 요즘 뭐 오랜만에 타니까 힘드시다고. 그것도 안장이 높으니까. 네, 너무 근데 아름다워서 호텔에서 영화관 가는 길이 공원 길이었어요. 나무가 우거지고 막 이런 데여서 거기만 다녀도 너무 좋다. 힐링되는 그런. 너무 좋다. 겨울이어서 쌀쌀한데 그 나무들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 여전히 이제 약간 그 연한 그 녹색. 네. 되게 아름다운. 전 앙시에 그렇죠.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 앙시 그 공원 달리면 호수 그 주변. 갑자기 공간하니까 거기 공간, 영화제가 치러진 공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저는 그 공간이랑 아네타랑 딱 둘 데리고 오고 싶더라고요. 한국. 딱 뛰어가지고 딱. 공간 너무 좋았죠. 공간이 네. 뭐 이게 시내에서 가까운 데였어요? 네. 시내 가깝죠. 가깝고 가스 공장을 개조해서 뭐 그게 공장을. 건물이 한 이렇게 공원 옆에 큰 게 한 부분벽돌 8개 건물. 정도, 9개 정도가 이렇게 있고 그 뒤편으로 가다 보면 크게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유치원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큰 단지가 다 빨간색 벽돌 건물로 있는데 그 영화제 한 섹션, 그 구역이 약간 전시장, 카페, 바, 뭐 클럽으로도 되고 뭐 요리 워크숍 하는데 이런 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건물 2개가 상영관이 있는 영화제고 그 중간에 있는 작은 건물이 티켓 오피스 막 그런 데서 와 좋더라고요. 분위기가 딱 어떤 분위기인지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메인 상영관 한 군데는 이제 상영관이 3개가 있어요. 그 50석짜리 상영관 2개가 1층에 있고 3층에는 한 150석 좀 넘는 그 상영관 큰 게 하나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는 바예요. 바로 돼 있어서 이제 카페 뭐
차도 팔고 커피도 팔고 뭐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이러는 카페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딜 안 가고 계속 영화 보고 밖에 나가서 차 한잔하고 막 떠들고 얘기하다가 또 상영 보러 들어가기도 하고 네트워크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맞아요. 그리고 굳이 아무 데도 안 가도 네, 돼. 거기만 있어도 아 재밌어서. 부럽다. 아, 이게 약간 저한테는 되게 염장지를 지르는 그런 방송인데 아니 한국에도 이거 그런 공간 하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 내년에를 한번 내년에? 그럼 뭐라도 만들어야 되잖아. 지금부터. 아니 그냥 가시면 돼요. 비행기값 싸요. 70만 5만 원이면 갑니다. 아 그거밖에 안 해요? 직항인데? 네, 직항. 아 직항인데 그거밖에 안 해? 너무 저렴해서 비행기가 터치 스크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가 전 또 인상 깊었던 게 영화를 끝나고 나오면 그 되게 바가 커서 워크숍이 2층에서 어떤 핸드 드로잉 워크숍을 한다든지 아니면 토크쇼를 한다든지 계속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 보고 나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워크숍도 보고 그러니까 되게 좋았어요. 좋았겠다. 앙시보다 좋았어요. 앙시는 흩어져 있잖아요, 다. 그쵸. 좋았겠다. 너무 크고. 근데 거기는 너무 사이즈도 크고.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네, 그냥 딱 너무 보이는 거. 약간 따뜻한 느낌과 그게 저도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었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거기가. 예. 왜요? 아니 예전에 공부하면서 그쪽으로 맞아, 유학 마시고. 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정보를 이렇게 취합하다 보니까 도시가 너무 좋더라고. 거기가 거기 국립대학교 굉장히 좋아요. 거기가 암스테르담 국립대학이. 그래서 그것도 꼭 한번 가고 싶다 이랬는데 결국에는 뭐 남들 가는 거 그냥 구경만 하고 예. 오늘 와서 또 염장 당하고 막 이러네요. 예. 75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티켓. 75. 그건 되게 싸다. 싸요. 직항인데 터치 스크린 아니에요. 터치 스크린이 아니고. 저는 스크린을 단 한 번도 키지 않았어요. 아니 올 때는 괜찮은데 갈 때가 터치 스크린이 아니어서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럼 뭐 비행기도 좁고. 외국 갈 데가 비행사였겠네? 네, 네덜란드 비행기도? 항공. 네덜란드 항공? 저는 비행기에 스크린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음. 자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잘 사람이 네 창가 자리를 주장하셨죠. 별은 쓰던 봐야 얘기. 된다며. 근데 일어나서 또 별은 몇 번 체크해요. 아, 그 와중에. 훌륭하십니다. 아니 왜 이러지? 진짜 너무 방송 너무 편하게 하고 있어. 대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서 그런 공간 같은 한국에도 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이 맞아요. 들었고. 제일 부러웠어. 뭔가 한국의 극장들 사실 우리도 영화제를 하면 멀티플렉스에 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공간은 연출하기 좀 힘들고 사실은 예술영화 전용관이나 무슨 아트시티 이런 데들이 조금 그런 느낌을 내줄 수 있으면 사실 가장 좋은데 서울에 그럴 만한 공간들이 사실 좀 많지 않은 게 좀 뭐 인위적으로 분위기는 비슷하게 내긴 하지. 내가 오늘 용산 뭐 CGV를 갔다 왔는데 거기도 그 리모델링 하고 나서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중간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다 이렇게 모이나요? 모양 자체는 그렇게 해놨어. 안 돼요. 근데 느낌이 그 느낌이 아닌 거야. 그 느낌이 아닌데 일단 분위기는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본 거는 많은 거지. 이제 한국 사람들도 외국 자주 나가니까 그 분위기를 이제 연출하려고 했던 하지만 건데. 그 말씀하시는 용산 CGV가 제가 가본 용산 CGV라고 한다면 네. 환경 영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구조는 중간에 바 있고 양쪽에 상영관 있고. 그냥 사람이 너무 뭐랄까. 음. 근데 거기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기 영화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제 관객들만 있는 거잖아요. 그치. 영화제를 보러 온 사람들만 모여 있고 그거를 같이 여기서 교류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과 그런 멀티플렉스들은 사실 영화제만 거기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니 굉장히 일반 사람들 다양하게 약간 모이는데 한국은 뭔가 그런 네트워크가 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인 극장 것 같아요. 문화가 약간 좀 멀티플렉스 위주로 다 재편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옛날 같은 분위기가 약간 아니에요. 예술영화관이나 이런 데들은 조금 독립영화관이나 이런 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이제 들더라고요. 극장들이 주변에 이렇게 같이 모여 있으면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좀 그런 분이 났었잖아요. 뭐 종로나 이런 데 가면 뭐 부산영화제 초창기에는 남포동 일대 가면 쫙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안 나죠. 요즘. 하여튼 아쉬웠어요. 그 공간이 진짜 탐나고 맞아. 아네타 좀 사진 좀 찍어 왔어요? 사진? 그럼요. 네. 엄청 많죠. 아네타는 아네타는 프로그램 아티스트 디렉터. 네, 디렉터 아네타는 되게 에너지가 넘치고 일단 프로그래머인데 거기 페스티벌 디렉터. 페스티벌 디렉터인데 디렉팅을 하면서 그 영화제에 온 사람들 그다음에 작품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엄청
그냥 느껴져요. 그걸 굉장히 그 중에서 가장 영화제를 제일 재밌게 즐기는 사람이고 일단 굉장히 패션이 재밌는. 그러기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영화제 즐기기 쉽지 않은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피곤할 텐데 디렉터가? 어떻게 맨날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냐고. 그때 아니라고 자기 이제 슬슬 피곤해지기 시작하는데 자기 또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자기 너무 지금 행복하다고 며칠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카붐을 준비하면서 되게 이렇게 반신반의했는데 자기도 너무 결과가 만족스럽고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이런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되게 인상이 그냥 사람한테 느껴지는 그 에너지가 되게 밝고 예쁘고 그렇다는 느낌이 있는 사람. 아니 뭐 내년부터는 많이들 가시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인디애니 페스트 심사위원회 막 초대하자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오. 근데 제일 바쁠 때 아니에요? 그거 인디애니 페스트 할 그 때. 영화제를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년부터는 날짜를? 봄으로 옮긴다는. 아, 그러면- 그래야 돼. 너무 추워. 너무 추워. 그래 봄으로 옮기면 오실 수 있겠다. 그쵸. 봄으로 옮기면. 그러면 영화제 6개월도 안 돼도 또 갈 수 있겠네? 아이 신나라. 지금 우리 계속 한국 스페셜 투를 준비하겠다며 계속. 아 그러게 봄으로 옮기면 괜찮겠다. 아, 저 궁금한 거 있었어요. 근데 카붐에서 1회를 맞으면서 그 포커스를 왜 코리아로 맞춘 거예요? 1회하고는 크게 상관없었을 것 같고, 근데 그 프로그래머가 마틴이 프로그래머인데, 마틴이 설명을 할 때 보면은 늘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들어왔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여기 네. 또 프로그램 설명에 써놨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들하고 있었던 항상 것 같고. 좋은 게 있었다. 아네타하고도 이렇게 뭐지 한국 특별전 같은 거를 좀 하면 어떻게 이런 얘기 했던 것들이 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중국 작품 피할까요, 이제? 그쪽에서? 설명 밀려나. 아니 여기 지금 설명을 보면 그럴까요? 중국 작품들 워낙 좋은 게 많아서. 아, 맞아. 한국 작품이 좋은 게 많은데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논조로 써 있어요. 보면. 그래서 되게 궁금했나 봐요. 근데 한국이 그 정도 되나? 사람들 그 인식 수준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보통? 보통은 저기 아시아 딱 떠올리면 중국, 일본 이러지 않아요? 근데 독립 애니메이션에서 중국이 물론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니면 대만이나 최근에 성과를 계속 거두고 있었던 거는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 건 한국인 것 하긴 같고 뭐 독립 애니메이션은 일본이야 뭐 워낙 워낙 뭐 잘 하니까 그렇게 출품도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고 하니까 중국은 최근에 오히려 좀 영화제에서 많은 작품이 상영되면서 최근 아티스트들이 좀 주목받고 있는 나라고 대만도 마찬가지죠. 대만도 제가 봤을 때는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엄청 작품들이 좋아진 경우고 그 전에 제가 이제 다른 거 심사하면서 작품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때는 대만 작품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최근에 들어와서 한 2, 3, 4년 이 사이에 대만 작품들도 많이 좀 알려지게 됐고 중국도 최근에 알려지게 됐죠. 오히려 뭐 아주 그 약간 중간에 좀 맥이 끊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여기 프로그램 설명을 보면 확실히 이거 준비하신 분이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 아는 정도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관심도 많은 것 같고. 제가 이거 영어로 쓰여져 있어서 잘 제대로 읽어보진 않았지만 예. 그냥 뭐 왜냐하면 뭐 물론 여기서 이제 컬렉팅 해가지고 보내준 거겠지만 근데 그래도 이거 저희가 이거 관심이 프로그램을 일단은 해서 많고. 보냈을 때 그러니까 보니까 다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작품을 보고 본인이 그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쓴 거더라고 글을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였나 한국 애니메이션이? 아 물론 이 정도예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워낙 저기 외국 사람들 만나면은 이게 좀 아시아 쪽 얘기하면 뭐 중국, 일본 막 이 얘기만 먼저 나오니까. 한국 사람들 빼고 예. 다 해외에서는 한국 그래도 그런 것 같아. 한국의 작가들 한국 사람 빼고 다 알아요. 아 그래? 근데 중국 작품 저도 좋아하는데 중국 작품은 우리나라 거랑 좀 결이 틀리게 되게 아티스틱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퍼포먼스 느낌도 강하고. 약간 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영화제를 위해 만든다기보다 이 친구들은 순수 예술을 맞아요. 매체를 약간- 애니메이션으로. 약간 파인아트 네. 풍이 많이 파이어트 나오잖아요. 하는 사람들이 애니메이션 하는 경우도 네. 많고. 하긴 뭐 초창기에 한국도 그러긴 했죠. 그런 독립 느낌이고 애니메이션. 일본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 주목받는 누군가가 되게 강력한 맞아요. 누군가가 있는 일본이 거고, 크지 많지 않아요. 않아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작가군이 한국만큼 다양하지 네. 않아요. 아 그거는 최근에도 제가 뭐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확실히 없더라고요. 예전보다도 훨씬 더 줄었고 네.
그쪽으로 젊은 사람들이 안 가는 것 같아. 요즘에 아예 안 하는 거. 그냥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일본은 워낙 애니메이션 시장이 이제 어쨌든 있잖아요. 네. 한국과 다르게 있고. 산업적으로.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던 학생들도 졸업하고 나서는 이미 취직할 수 있는 곳들이 이제 네. 많으니까 개인 작업을 아. 계속하기보다는 그냥 이 사회로 하긴 그냥 바로 그럴 수도 편입 있겠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고 그리고 맞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작가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많지 네. 않으니까 계속 우리처럼 뭐 이렇게 제작 지원을 받아서 뭔가 작업을 한다, 내 작업을 한다 이런 걔는 좀 생각하기 힘들고 결국 돈을 벌어야 되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생각보다 이 영화제에서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해 수준이 굉장히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그 준비가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지 않고 모아놨던 DVD가 참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거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진짜 어떻게 이게 잘 됐다. 그래서 요거 다음번에도 이런 식으로 협회에서 좀 해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해외 이렇게 한국의 작품들, 독립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해외 영화제에서 좀 이렇게 특별전 형태로 소개되는 거는 되게 좀 좋지 않나. 아니 이게 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제마다 특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해볼 수 있겠다 생각도 이 좀 작품들도 들었고요. 되게 엄선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제에서 카붐에서 처음 이제 제안을 줬을 때부터 이제 한국의 애니메이션 역사의 히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히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 거고, 근데 뭐 영화제마다 성격은 다양하게 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많이 갔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게스트들 여러 명이 가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해외 영화제 많이 다녀봤는데 그때 느끼는 어떤 감정들은 계속 저 혼자만의 감정이었는데 이번에 같이 가니까 뭔가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뭔가 네. 영화제, 해외 영화제 이렇구나, 한국이랑 어떤 점이 다르구나, 뭐 이런 건 좋구나, 뭐 이런 것들. 저는 이번에 어떤 해외 감독이랑 외국 감독이랑 해외 감독 웃긴다. 외국 바다 건너 감독이랑 얘기를 하다가 어떤 작업을 하냐, 그래서 실험 애니메이션 하고 기법 못 쓰냐 이런 거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드로잉이랑 스톱모션 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스톱모션을 안 하는 나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지털이나 3D가 되게 강국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서 모르는구나 했더니 몰랐다고. 스톱모션 하는 작가들이 아니 우리 전승배 감독님도 있고 몇 분 계시는데. 아니 근데 많진 않아요. 그렇죠. 많진 안 않죠. 되죠. 진짜 이 맞아요. 손에 꼽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전 사실 더 울프하우스 보고 나와서 그 앞에서 단편 작품 상영하면서 탭댄서가 발에 물감 묻혀서 이렇게 음악 폴리 공연했잖아요. 저 그 애니메이션 감독을 옛날부터 좋아해서 제가 인스타에서 팔로우를 하던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저 작품이다라고 했다가 첸이요? 아니요. 누구였죠? 첸 말고 여자 감독, 안경 쓰고 앞머리 이렇게 핀듯이 자른 네덜란드 테스만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면서 회전하면서 만드는 애니메이션 감독인데 몰랐어요, 그 감독 거 상영했는지. 근데 인스타 보니까 그 사람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와 진짜 세상 좁다, 이 사람도 네덜란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근데 네덜란드 작가들 중에 되게 실험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좋았고, 저는 이번 영화제 가서 완전 갈증을 다 풀고 온 느낌이었어요. 근데 막 그런 생각까지, 네덜란드로 이민 오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뭔가 여기는 아까 얘기한 유럽의 수도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죠. 느낀 것도 정말 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암스테르담에서 살고 있잖아요. 통역부터 시작해서 다. 국제기구 본부가 많아요. 네, 암스테르담. 그러니까 느낀 게 여기 약간 유럽의 거점이네라는 맞아요. 생각이 다 들고, 거점. 이게 진짜 국가 경쟁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되게 네덜란드가 잘 이용을 하더라고 보면. 그래서 여기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냥 뭔가 되게 실제로 그렇게 공부하러 갔다 눌러 앉은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눌러 앉고 네.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앙시에서 살 때도 되게 고립감 같은 게 많이 있었거든요. 네. 외국인들이랑도 있었는데도 그 느낌이 틀린데, 그리고 여기는 보통은 이제 유학 갔다가 눌러 사시는 분들이 꽤 있기는 한데 다른 나라에서 눌러 사시는 이유하고는 좀 달라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 때문에 눌러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공부하시다가. 다른 데는 뭐 오래 있었으니까 뭐 여기서 뭐 이제 직업 갖고 뭐 이렇게 해서 정착을 하시는 건데 그냥 그 도시를 떠나고 싶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보통 되게 암스테르담 세다 이 느낌 되게 받았던 것 같아요. 되게 세다. 그래. 좋았어.
다행입니다. 좋으셨다니. 제 스타일. 무엇보다. 여러모로 그죠? 그래서 행사는 그렇게 해서 뭔가 정말 그 다양한 워크숍이나 토크 프로그램도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다양한 구성으로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 이제 폐막식은 뭐 이렇게 되게 거창하긴 하지 않았고 시상식 네. 중심으로 네. 했고 그냥 술 마시고 깨먹고 그거 좋았어요. 트로피.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하얀색 타일에다가 파란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게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근데 카붐 그 트로피도 그냥 타일에다가 카붐 이렇게 여러 개를 썼는데 되게 재밌는 게 타일이니까 대상이건 무슨 상이건 그냥 아무 타일이나 집어서 주면 트로피가 되더라고요. 그 뒤에 써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아 보면은 나름 뭐가 있었구나. 네, 사회자가 찾으면서 이렇게 찾더라고요. 저 아무거나 있었어요. 집어서 그냥 마치 그런 느낌이긴 아니 했죠. 그리고 그 영화제 색톤이 보니까는 이게 노란색이던데요. 홈페이지가 그 네. 영화제 전체적인 그런 색감도 다 그랬나요? 네. 네, 그것도 다. 그 색감이 의외로 촌스러울 수 있는 톤인데 되게 고급스럽게 돼 있더라고 홈페이지 제가 색감이. 이 디자인을 한 디자이너를 만났어요 거기서. 근데 디자인 회사에 아예 다 맡겼는데 네. 되게 힘들었대요 이번 아. 모든 디자인을 다 했던 회사. 항상 여자분인데 첫날 빨간 립스틱 바르고 되게 예쁜 여자 있었는데 항상 그 여자가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인데 카붐이 전혀 쉽지 않았고 모든 사람 되게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일해서 만든 결과물이라고. 이게 약간 북유럽 디자인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홈페이지만 가서 좀 봐가지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랬고 색감이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영화제하고도. 되게 약간 조금 배가 아플라 그러는데. 그 비행기에서 그 있잖아요. 뭐 안전띠 매시고요. 뭐 응급 상황 나왔을 때는 뭐 하시고 그거 보셨죠? 네네. 그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합성인 줄 알았거든요. 타일에다가 파란색 그림이 나오길래 그거 진짜 타일에 다 그린 거예요. 정말 타일 강국. 그러니까 안내방송조차도 애니메이션으로 시작이 되니까 전 그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아니 그 안전벨트 매수한 거 생각났는데 나우원 감독님이 패스는 시트벨트. 네 왜? 영어로도 개그 본능 아, 거기서도 개그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누구를 위한 개그인? 그래도 뭐 분위기는 좋지 않았나요? 관객들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재밌게 뭔가 의외의 면들을 좀 발견이랄까. 귀여우셨어. 영어 절대 안 하시려고 하더니 그냥 바로 영어 하시더라고요. 수술 나오시던데요? 네. 나온 감독님이요? 네, 나온 한국어처럼 감독님이야 하시던데. 뭐 워낙 유학 생활이 있으셨으니까. 근데 못한다, 뭐 의미 없다, 통역 필요하다 이러셨는데 결국은 통역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통역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본인이 하시더라고. 근데 자꾸 농담을 하니까 네. 이 통역이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기니까 통역을 못하고 이러니까 본인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패스뉴 어 시트벨트 이거 하고서는 영어 즐겁게 영화 관람하세요. 그래서 또 그래서 막 칭찬해줬더니 계속 하셔가지고. 아니 그렇죠. 거의 뭐 한 10년 넘게 영어권에 사셨는데. 그래도 그 순간까지도 그 개그를 하시겠다 생각할지 몰랐어요. 야, 이 한국에서 하는 그 톤의 개그를 영어로 한다니 참. 맞아요. 근데 저는 영화제 GV 가면은 매번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냥 똑바로 서서 이렇게 요즘에 의자도 준비해주는데 조금 벌 받는 느낌이 든다는 생각 들 때 있거든요. 그런 그치. 주목받는 거 이런 게 되게 낯선 분위기인데 그런 거는 그냥 이 카본 떠나서 그냥 뭔가 그런 GV 자체도 되게 감독 스스로 편할 수 있는 분위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내년에 어떻게 운영될지가 되게 기대가 되네요. 어쨌든 첫 해를 그 참가하셨던 분들이 다 만족을 하고 계신다니까. 맞아요. 인디언 페스트가 바뀔지도 모르겠네. 근데 장소 네. 선정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 장소. 거긴 솔직히 장소가 너무 매력적이라.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폐막식에서 저는 그 상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볼링 대회. 볼링 대회. 볼링 대회도 있어요? 그게 무슨 네덜란드 그 네. 지역인가에 있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대항전을 한 거예요. 볼링 대항전. 볼링 대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1등 팀하고 꼴등 팀에게 네. 선물을 줬어요. 맞아.
그리고 1등 팀이 2명이었는데 꼴등 팀한테 무슨 작은 인형을 하나 줬고 네. 1등 팀이 2이었는데 볼링 핀을 은색으로 도색해서 줬는데 이거 트로피 하나니까 6개월씩 너네 서로 나눠가지라고 그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고 끝나고 되게 엉성한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 영화제 특징이 뭔가 다 엉성한데 그냥 맞아. 그게 다 용납이 되고 네. 그냥 재밌어. 아니 뭐 내년에는 용서가 뭐더 나아지겠죠. 뭐 미진했던 부분들이. 근데 내가 가끔씩 이런 영화에 가보면 내가 너무 영화제 어떤 강박을 가지고 있나?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나? 이럴 정도로 여기는 그냥 뭐 상영도 제 시간에 절대 안 해. 네. 뭐. 상영도 제 시간에 안 해? 네, 앞에서 떠들고 있어. 스텝 떠들고 있어. 밥 먹어. 근데 뭐. 한국은 그랬다가 또 뭐 난리가 나지 여러모로. 근데 조금 맞아 사람들 자체가 약간 유연하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거기 사람들. 뭐 해도 그냥 이러는데 그게 안 되고 약간 우리나라는 돈을 내고 합당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분노하잖아요. 아니 워낙 힘들어서 그래요. 삶이 영화 얼마나 삶이 보고 쉽지 내가 않고 막 이래저래 지어 짜이는 구조가 있으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그걸 약간 서비스로 뭔가 충당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영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카본처럼 확 풀어져서는 하기가. 그거는 아마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아직까지. 뭐 하지만 어쨌든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정말 배울 점들도 많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영화제 자체가 좀 관객 규모가 조금 많이 좀 부쩍부쩍 거리던 편이었나요? 그냥 그 카페는 많았던 것 항상 같고 사람이 많았어요. 주말에는 상영관에 거의 뭐 많이 그러니까 있었던 정말 것 같고. 뻘쭘하다라는 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전 좋았던 게 다큐 섹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3개 섹션 중에 2개 봤는데 거 관계자가 있게 하는 게 다른 영화제도 다큐 섹션은 딱 하나만 넣는데요 대부분. 네. 근데 자기네들은 다큐를 너무 좋아해서 3개를 섹션을 원래 네덜란드 그쪽이 그 다큐멘터리 그쪽 전통이 있어가지고 유명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작품도 많이 틀고 그래서 다큐 섹션 되게 좋았어요. 그것도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또 거기서 얹었구나. 전통이 또 있으니까 다큐멘터리. 되게 어떤 영화제인지 궁금한데. 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 숙소 없고 보증 받아 쓰고 내년에 가시면 한 1m 더 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참. 그래서 가셨던 감독님들도 다 만족을 하신 거죠? 여기 오늘 오셨던 감독님들 빼고. 그럼요. 다들 되게 좋아하셨죠. 다들 재밌어 하셨고 영화제 분위기에 대해서도 다들 굉장히 만족해 했고 네. 그 보니까는 한국 감독님 중에 한 분이 경쟁 부분에서 또 올랐다고 그러던데. 경쟁 부분에 몇 편 상영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김명훈 감독님이 경쟁 부분인데 그 부분은 또 키즈 리트레이트에서 경쟁에 올라갔었고 근데 휴가 일정이 안 맞아서 우리 이제 오는 기간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우리랑 하루 정도밖에 시간이 안 맞아서 하루밖에 같이 못 있었는데 그분도 영국에서 지금 이제 그래픽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하시고. 모션 그래픽. 모션 그래픽. 모션 그래픽. 그래서 와가지고 같이 하루 이제 있었는데 그렇게 한국 작품들도 경쟁 부분 상영하고 근데 여기는 그 시상식 할 때 보니까 각 부문별로 거의 상이 1개더라고요. 부분별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단편 대상 한 편 뭐 이렇게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관객상 뭐가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발표는 못 보고 왔으니까. 그리고 발표도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알아보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뭐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닌 게 아니라 수상 광고 좀 확인하려고 그랬더니만 못 찾았어요 결국은. 아직 안 떴어요? 아직 안 떴을 수도 있고. 아니 안 뜬 건지 내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알 수 없어요. 내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안시 홈페이지도 맨날 깨져 있다고. 안시도 힘들어요. 맨날 홈페이지 다가 맨날 밑에 내려와 있어. 근데 왜 안 고치지? 안시 같은 정도의 규모 영화제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첨단인데 들어갈 때 이렇게 다 찍고 들어가고. 진짜? 네. 입장 시스템이 다. 아니 그러니까. 하지만 홈페이지는 깨져 있고 늘. 모바일 홈페이지가 따로 없는 것 같아. 늘 깨져 있어. 한국처럼 이 홈페이지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나라는 없더라고. 다른 나라 가보면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한국은 늘 그런 류의 철두철미하죠. 맞아요. 히로시마 이런 데 가보면 영화제 가보면 인쇄물 다 인쇄하지 않잖아요. 손으로 써서 다 붙여놓는데 한국 다 인쇄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용납을 못하지. 다 이렇게
뭔가 성의 없어 보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다른 확실히 그 문화적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네. 어쨌든 네덜란드는 되게 좀 신선한 간만에 네. 영화제였던 것 이게 같습니다. 심지어 1회라는 거잖아요, 올해가. 그렇죠. 이래죠. 이래고 내년에는 시기가 옮겨질 수도 있다. 네. 라는 봄으로, 건가요? 내년 봄으로. 봄으로 그러면 옮겨질 수도 있다. 내년 봄이라면 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다음 준비할 주에- 시간이 있나? 영화제 그래서 쪽에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제 아네타가 자기는 2회 영화제를 지금 같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아예 아마- 아예 근데 대충 확정이 결정이 된 난 건지는 건가 잘 보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쵸? 다시 뭐 음. 발표 나봐야 알겠죠? 근데 네덜란드는 봄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니까 봄에 그쵸. 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클릭이 아마 이제 늦게 있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늦게 한 것 같은데 그럼 이것 올해도 뭐 되게 시기 정하는 거 한 되게 4월이나 뭐 5월 달 정도에 할라나? 만약에 하게 되면? 네 모르죠. 이제 발표 나와 보면 알겠죠. 근데 좀 시기는 조정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네덜란드 얘기만으로도 거의 네. 수다를 엄청 나는 이 영화제에 이렇게 한꺼번에 단체로 이렇게 많이 간 건 줄 몰랐어요, 사실. 아 저도요. 나는 여기 유진 씨가 간다 그러길래 여기 협회장님이랑 뭐 한 2-3명 가나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진을 보니까 아니 내가 아는 분들 다 저기 가서 앉아 있는 거야. 그 사진 식당에. 찍을 때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 뭐지? 저렇게 많이 갔네. 모이기 힘들어. 마지막에 그래서 찍자고 했는데 홈페이지를 찍었어. 가봤더니만 프로그램이 여기 거의 무슨 미니 영화제 수준인데.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야 대단한 걸 하고 오셨네요. 네, 아주 무사히도 잘 갔다 와서 큰 사고 없이. 그러게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아 얘기 그럼요. 들어보니까. 저 사고 입었지. 아니 그 뭐 배가 만약에 잘못됐어 봐. 우리나라 9시 뉴스에 나왔을 거라니까. 아, 응. 다행히도 뭐 그런 일 없이 잘 응. 갔다 왔고요. 뭐 그러니까. 다들 근데 시차 때문에 밤에 늦게까지 있지도 못했어요. 네. 다들 이제 영화 상영 끝나고 나면 그 시차가 같이 적응할 만하니까 이제 돌아온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쵸? 시차를 그래서 적응을 괜찮아요? 안 했어요. 한, 네. 한 3-4일 걸리니까. 지금 저는 바로 아침에 지금 일어나는 거 밤에 잘 자고. 저는 밤에 문제가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새벽 4시에 눈 떠서 혼자 호텔 로비에서 깜깜한데 가면 아 이게 네덜란드 체질이신 것 같은데. 명상하고 이제 집에서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너무 네. 전 적응을 안 했죠 시차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 괜찮게 지내고 있습니다. 혓바늘에 돋았지만 아. 근데 저는 거기서 자전거를 너무 많이 탔더니 그렇게 졸린 거예요. 허리도 얇아졌어. 가서. 아니 바지가. 그게 운동이 엄청 격한 운동이에요 자전거가 생각보다. 아니 네. 네덜란드 사람들은 건강할 것 같아요. 아, 건강할 것 그렇게 같아요. 하루 건강 종일 좀 자전거 아니 타고 일단은 신체 출퇴근을 조건 하면. 자체가 타고났잖아요 거기는. 아. 뭐 엄청 키도 크고 보면. 예. 그리고 자전거를 그렇게 타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거기는 190 정도 넘어야 아 너 좀 키가 좀 크구나 막 이런 느낌이라 그러던데 남자 키가 보통. 예. 네,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 카봉 얘기로 이야기를 해봤네요. 저희가 이 방송은 좀 이렇게 영화제 얘기 좀 하고 또 한 번은 작품 얘기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방송 이렇게 나가고 나면 그 다음 방송에서는 저희 또 작품에 대한 이야기 감독님 모시고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미지 감독님은 예전에 한번 작품 가지고 이야기를 그때 막 나누시다가 녹음 막 난리 나고 다 지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최첨단 아이패드로 녹음하니 매우 안전하네요. 진짜 비싼 기자재 있는데 기자재는 놀리고 있고 쓰면서. 예. 네. 그래서 다음에 제대로 한번 작품으로 또 작품 하셨잖아요. 요번에 지금 마감하신 거의 거 마감. 아니에요? 아니요. 아직 지금 마감 안 촬영하다 왔어요. 거의 끝나가고 있죠. 12월 중순까지 다 끝내셔야 12월 되나? 중순이죠. 네. 12월 중순까지 촬영을 끝낸다라는 걸 목표에 두고 저는 모든 편집과 이미지를 한 번에 촬영하는 스톱모션이니까 아이고야. 촬영이 다거든요. 아, 그래서 촬영 끝내서 내년 봄쯤 완성될 것 같아요. 아. 이번 거는 좀 지난 작업들과는 되게 틀린 느낌이에요. 얘기하는 그러면 방식이 빨리 완성을 시키셔가지고 여기 봄으로 옮기면 출품하셔서 다시 또 가시면 돼요. 싫어요. 1년 쉴 거예요. 아. 아니 1년 쉬고 카본 가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아니다 봄이면 또 근데 다음에는 제 애기랑 꼭 같이 가려고요. 가족. 그러게 그 가도 좋을 거예요. 너무 네. 아 참. 같이 여기 살자 이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저 솔직히 집에 가서 그런 거 알아봤어요. 네덜란드 한 달 뭐 어학 코스 같은 거 영어 그린 유치원 되고 그러면 같이 가서 한 달 2달 정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거기도 복지가 나름 잘 돼 있는 나라여가지고. 예. 네. 다음에는 어쨌든 작품으로 완성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죠? 저는 애니드 수다 녹음하자는 얘기 하고 있는 건데 계속 딴 얘기로 넘어가고 있지만 어쨌든 예. 아, 네. 작품 완성되면 불러주세요. 네 작품 이야기로 네. 네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연 감독님이 떠났지만 전혀 방송에는 큰 지장이 없었던 것 같고요. 자연 감독님 이 방송 들으시면 조금 섭섭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들으시겠죠? 아, 저 할 말 있어요. 네. 이번에 카붐 페스티벌이랑 한국전 준비해 주셔서 키아파 감사하고요. 국장님, 최우진 국장님 짱. 예. 좋아서 죽으려고 하네요. 그요? 아, 참. 여기 안 갔다 온 사람 뭐가 되게? 죄송합니다. 팬미팅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